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요. 월요일 지금 프리마켓장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파월 의장의 어, 미 연방 검찰의 파월 연준 의장 형사 수사 착수.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연설도 영상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례적으로 성명으로 트럼프의 이제 정면으로 맞불을 놨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내가 뭐 다른 의도로 뭐 한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증시는 그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은 그에 따라서 좀 반응을 좀 보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2월 초인가요? 이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몇 달밖에 이제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미 연방 검찰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온 거죠. 네. 표면상으로는 그냥 뭐 사건이 있어서 그냥 수사를 한 거다. 네. 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좀 차트 그 어떤 기법이랄까요? 이제 분석 이야기 좀 더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는 저는 좀 중립성을 지키고 싶은, 왜냐하면 이제 정치는 좀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나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그런 정치색을 띠는 분들은 같은 견해를 좋아하고 또 반대 견해를 띠신 분들은 싫어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많이 나뉘게 되잖아요. 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샘플에서 이 샘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주말에 저희 수강생님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2025년도에 제가 만든 세력주 매매법 그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내가 사면 이제 주식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맞닥뜨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팔고 나면 이런 데죠. 이렇게 사면 탁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팔았더니 그다음에 오르더라. 네.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 악재를 보고 여기서 이제 숏을 쳤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떨어져야겠죠. 그분이 이제 이제 수익이 나시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숏을 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더라. 예.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이제 숏 손절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내리더라. 예. 자, 뭐 이런 거죠. 예. 숏은 좀 복잡하니까 롱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뭐 이제 프리마켓에서 샀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파니까 그 다음에 오르더라. 예. 그래서 상승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매매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이 상승장에서도 내가 가서 샀더니 떨어져 갖고 팔았더니 그 다음에 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매수를 했더니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져서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좀 심플하게 보자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가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 뭔가 뭐 해결이랄까?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이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가장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것은 계좌입니다. 예. 매수를 하고 나서 이 플러스 계좌가 계속 유지가 된다. 뭐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플러스 10%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플러스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럼 플러스 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수익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또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계좌가 이제 중요하다.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지는 과정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우리 매매에 관여되는 큰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제 어떤 눈, 그걸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느낌, 이제 이런 것이 탐욕도 이제 조장하고, 그 다음에 공포도 불러일으키고, 또 홀딩도 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좌가 플러스 상태가 되면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죠. 음. 뭐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뭐 계속 플러스 상태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만약에 150불 정도에 사신 분들이 여기서 막 무슨 위기가 있고요. 막 뭘 잘했고요. 뭐 위기가 있고요. 막 그래서 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뭐 관세 때문에 막 이렇게 내렸고 막 그랬는데, 플러스 상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계신 분은 아유 뭐 그냥 가다가 뭐 흔히 뭐 에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똥 밟았네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서 좀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저 위쪽에서 사신 분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치기 때문에 이 맨 밑바닥에 매수를 하신 분은 자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런데 맨 밑바닥에 매수를 하신 분이 대다수일 리가 없죠. 예. 어떤 호재를 보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탁 튀어 올라가면은 이런 데 가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런 데 가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가 나 버립니다. 근데 인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가 났다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은 잠시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가 인제 그런 사례인데요. 분명히 인제 보이시는 게 인제 요 인제 일론 머스크 CEO가 주식을 매수해 갖고 저항선을 돌파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인제 계속해서 인제 금리 인하도 있었고 해서 여기서 인제 수많은 거래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음. 이 상황에서 이게 상승을 다시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여기서 안 팔고 버텨도 돼요. 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예, 만약에 또 안 팔고 버틴다. 그럼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파동인데요. 떨어졌다가
살짝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절 타이밍을 굉장히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에 더 큰 이제 손실을 보면서 그 손실이 굉장히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팔고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매수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에서 안 팔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항선 돌파했고 신고가 나면서 예, 정말 막 꽃가루가 휘날리면서 막 파티 분위기에 역사상 신고가 분위기에 가서 샀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 그럼 이 이후 벌어질 상황은 예,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안 팔았는데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주가가 가야만 한다라는 전제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반등하다가 이렇게 추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팔았으면 손실이 적은데 여기서 팔면은 손실이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누군가 제 등에 총뿌리를 딱 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자 지금 선택해. 예. 만약에 예, 자 만약에 한쪽에는 O, 한쪽에는 X가 있다. 이 컵 속에 이걸 지금 빨리 선택해. 예. 이 어느 컵에 O가 들어있는 맞춰봐라. 만약에 이거 못 맞추면 총을 쏠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요 밑에 저점에서 사신 분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도 저걸 좀 지켜볼 수가 있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뭐 내 본전 정도에서 그냥 손실 별로 없이 팔고 나갈 수가 있겠죠. 손실이 안 났잖아요. 근데 손실이 안 난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더 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럼 내가 손실이 난 게 없고 또 수익을 낸 것도 없지만 손실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에이 그냥 요번에 좀 잘 안 됐다 하고 그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고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괴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트라우마로 이제 남게 됩니다. 자, 그 종합을 해보자면 맨 밑바닥 가격을 산 사람과 그 이후에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저항선도 막 돌파를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따라가서 산 사람, 따라가서 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팔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립니다. 그리고 뭐 네, 손실 보고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팍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아우 내가 큰 손실을 볼 뻔했는데 그래도 적은 손실로 마무리를 했다. 당장은 그렇게 위안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손실 보면 100만 원만 회복하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한 2배를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매매라는 것은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배를 벌어야 돼요. 내가 벌 뻔한 돈까지 같이 해서 100, 200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2배를 벌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위안 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손실 봐서 이제 저거 회복하려면 힘들겠구나. 그런 이제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맨 밑바닥 가격을 사기는 사실상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맨 밑바닥을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주식에서는 사실 방법론이 이 기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밑바닥을 꼭 사야 될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밑바닥을 살 수 있으면 사면 좋고 그 방법이 없으면 항상 주식에서는 이 차선책이라는 게 있다. 근데 지금 매매가 계속해서 꼬이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매매가 꼬이는 분들, 계속해서 손실이 이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이런 분들이 그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돼요. 예,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놓고 이제 궁리를 해봐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정면 돌파를 할 거예요. 음, 아, 맨 밑바닥을 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기가 어려우니까 차선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저항선 돌파나 예, 그 호재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상당히 주가가 좀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 가서 내가 뒤늦게 따라가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분할 매매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우선 추세 분석을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파동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장기 투자, 이것은 이 테슬라가 우상향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도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향을 계속하지 않는다라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 왜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가? 핵심은 뒤늦게 가서 따라가서 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더 떨어지겠지 하고 그걸 따라가서 숏을 치신 분들은 숏을 치고 나서 보니까 자꾸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예. 이거 당황스럽죠. 예. 이게 다시 계속 떨어지면은 수익을 보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여기다 숏을 치신 분들은 인버스죠. 손실을 보게 되죠. 예. 자, 감사합니다.